여러분, 오늘 아침에 소변을 보셨을 때 혹시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이 안에 맥주처럼 부글부글 올라오는 하얀 거품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하지만 그 거품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이 무너져가는 콩팥 필터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임상자료와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소변 거품이 왜 콩팥 위기의 신호인지. 둘째, 옛 꿀이 어떤 원리로 콩팥을 되살리는지. 셋째, 꿀을 먹어야 하는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꿀 섭취 실수. 다섯째,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짝꿍 음식. 여섯째,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일곱째,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소변 볼 때 거품이 약간 생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래 참다가 급하게 소변을 보거나 아침 첫 소변은 거품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품과 위험한 거품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 거품이 약간 생기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면서 생기는 것이라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품은 다릅니다. 변기에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렸는데도 하얀 거품이 계속 남아있거나 맥주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게 뭉쳐 있다면 그것은 콩팥 필터가 찢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혈액 속의 단백질을 꼭 붙잡아 두고 노폐물만 걸러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필터가 망가지면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은 물과 섞일 때 비누처럼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거품이 바로 여러분이 변기에서 보시는 하얀 거품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거의 8명 가까이가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서운 사실입니다. 콩팥은 한국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소변 거품은 그나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아래 또는 발목 주변이 부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콩팥이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이 짙은 갈색이나 붉은빛을 띠거나 반대로 너무 탁하다면 얜 신장에서 혈액세포가 새어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나요? 이것도 단순히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만이 아니라 신장의 수분 조절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몸이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숨이 차다면 신장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해 그 독소들이 몸 전체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필터 단위가 있습니다. 양쪽 콩팥을 합치면 무려 200만 개나 됩니다. 이 네프론이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80리터입니다. 페트병으로 따지면 360병 분량입니다. 그 많은 혈액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하고 쓸모없는 것은 걸러서 1.5리터의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면 이 미세한 필터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염증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필터에 달라붙어서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혈관 경화입니다. 콩팥 주변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터 구멍이 막히거나 반대로 너무 커져버립니다. 구멍이 막히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고 구멍이 너무 커지면 단백질처럼 커다란 분자가 새어나가 버립니다. 병원에서는 이 상태를 사구체 여과율로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이 혈액을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치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만성 신장질환 3기로 분류되고 15 이하가 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손상된 필터를 되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꿀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설탕이나 마찬가지인 꿀이 콩팥에 좋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의심 충분히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인들이 당뇨나 신장질환 환자에게 단 것을 무조건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설탕과 천연꿀은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정제설탕은 순도 99.9%의 자당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과부하를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도로 위에 갑자기 차가 10배로 늘어났을 때 교통정체가 생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천연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모아온 꿀 속에는 182가지가 넘는 활성효소와 다양한 비타민, 야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성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맛을 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생체 활성 물질들입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원리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이름들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분들은 우리 콩팥 필터에 달라붙어 있는 독성 물질들을 중화시키고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녹슨 수도관을 새 것처럼 닦아내는 세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연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 콩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콩팥 필터가 덜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염증 억제입니다. 콩팥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잘못된 신호를 받아 콩팥 조직을 공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특정 아미노산과 미네랄 성분은 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콩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천연꿀 섭취 그룹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8%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수치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숫자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한번 손상된 콩팥 기능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이것은 실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천연 항균 작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반복되는 요로 감염입니다. 세균이 방광을 거쳐 콩팥까지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조직이 돌이킬 수 없게 손상됩니다. 꿀 속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요로 주변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생제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성 걱정 없이 몸의 자연 방어 능력을 높여주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종합해보면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꿀을 먹어야 하는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일단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긴 공복 후에 세포들이 에너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밤새 혈액을 걸러내느라 쉬지 못한 콩팥은 아침에 재충전이 가장 필요한 장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거나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잠깐요. 이게 왜 문제인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올바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청아 비슷한 38도에서 42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좋을까요? 첫째로 공복 상태에서는 꿀의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식사 후에 드실 때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둘째로 아침 꿀물은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깨끗한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꿀의 천연 당분이 콩팥 세포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하루 일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방한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특별히 꿀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후 피로감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달달한 믹스커피나 과자를 찾으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사실은 콩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강한 인뇨 작용을 해서 체내 수분을 억지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수분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수분을 빼앗겨버리니 과부하가 걸립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크림과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콩팥 못의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이 시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오후에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콩팥에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적절한 산도로 유지시켜서 콩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 결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이 꿀 레몬차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결석 재발이 줄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자기 전에 뭘 마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한다고요? 그분들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 한 대접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티스푼으로 한 숟갈의 꿀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 떠서 꿀을 녹여 홀짝이듯이 드시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야간 빈뇨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에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이유가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만이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을 감지하고 비상경보를 울려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기 시작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를 깨웁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자기 전에 드신 꿀 한 스푼이 간에 에너지를 미리 비축해 줍니다.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한긴요, 호르몬이라는 것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게 되고 콩팥도 충분히 쉬게 됩니다. 콩팥이 밤 동안 잘 쉬어야 낮에 다시 힘차게 혈액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3가지 시간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잠자리 전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자, 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꿀의 좋은 점을 알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실수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뜨거운 것을 드셔야 속이 풀린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냄비에 물을 펄펄 끓여서 꿀을 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활성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이 58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그 안에 유익한 효소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변성이 일어납니다. 살아있어야 일을 하는 성분들이 열에 의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을 살리기는커녕 당독소만 남겨서 오히려 콩팥 필터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꿀을 타는 물의 온도는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약 38도에서 42도 사이여야 합니다. 끓인 물이라면 반드시 식힌 후에 꿀을 넣으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좋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많이 드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꿀은 하루에 1~2숟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콩팥은 그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계속 돌리는 것처럼 콩팥이 과열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콩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을 물에 타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옅은 단맛이 날 정도로만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번째 실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바로 가짜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 일부는 벌들이 꽃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탕물을 먹인 벌이 만들어낸 이른바 사양 벌꿀입니다. 법적으로는 꿀로 판매되지만 그 안에 천연 항산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당 성분이 대부분이어서 설탕을 드시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경우는 액상과당을 섞어서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액상과당은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찬물 한 컵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진짜 천연 꿀은 뭉쳐서 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바로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라벨에 탄소 동위원소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수치가 마이너스 20이 이하이어야 진짜 천연 벌꿀로 인정받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콩팥을 위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꿀을 올바르게 드시는 법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꿀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짝꿍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꿀을 혼자 드실 때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놀랍도록 높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가장 효과적인 2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레몬 또는 천연 식초입니다. 꿀물을 만드실 때 레몬 한 조각을 살짝 짜서 넣거나 건강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레몬과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소변의 산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소변이 너무 알칼리성이 되거나 너무 산성이 되면 콩팥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구연산은 이미 생겨있는 작은 결석을 녹여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구연산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돕는 것입니다. 레몬이나 식초를 꿀과 함께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을 적게 하셔야 합니다. 레몬은 작은 조각 하나, 식초는 정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번째 짝꿍은 계피 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추위를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콩팥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콩팥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피가 탁월합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물에 계피 가루를 티스푼 끝 정도의 아주 소량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몸에 온기가 돌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자주 차고 아랫배가 냉한 여성 어르신들께 이 꿀 계피차가 정말 좋습니다. 한방에서 오랫동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해 온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순한 꿀물 대신 레몬 한 조각 또는 계피 가루 한 꼬집을 더해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훨씬 풍성해지고 콩팥도 한결 기뻐할 얌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레몬 한 개에 몇백 원입니다. 계피 가루는 마트에서 작은 것 하나 사면 몇 달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로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자, 난 그런데 이렇게 좋은 꿀에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즉시 중단하시거나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만성 신부전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으셨거나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분들께는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져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그래도 당분이 있습니다. 당화혈 색소 수치가 매우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이 꿀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콩팥의 모세 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이런 분들은 혈당이 충분히 안정된 후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과 돌전의 아기입니다.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 후 두드러기, 호흡 곤란, 입 주변 가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서 반응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 손주들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생후 12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연 꿀에는 보툴린우스균, 포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죽이지만 아기들은 장 기능이 아직 미숙해서 이 균에 감염되면 심한 마비와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옛날 방식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꿀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주는 훌륭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실제 삶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73세의 이동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해 오셨습니다. 평생 몸 하나 믿고 일하셨기 때문에 아플 여가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60년 중반을 넘기시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이 패였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는 바람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농사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수치가 경계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셨다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지 언제 낳냐고 물어볼 때마다 눈물이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신 거는 딱 이 시점이었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닌 꿀 한 스푼이라는 게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이셨다고 가이가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레몬 조각 하나를 넣어 드셨습니다. 오후에는 마시던 믹스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꾸셨습니다.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는 계피가루를 약간 넣은 꿀물을 홀짝이셨습니다. 딱 이 3가지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주가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르기만 하던 콩팥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었던 발목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이 정도 안정은 기대하지 않았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여전히 투석 없이 건강하게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함께 맨 마을 뒷산도 오르십니다. 꿀 한 스푼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동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녹여 드셔보십시오. 그 달콤한 한 모금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에게 전하는 첫 번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 거품은 콩팥 필터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절대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둘째, 천연꿀은 콩팥 필터의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생체 활성 성분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셋째, 꿀은 아침 공복, 오후 피로 시간대, 취침 전 3가지 황금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뜨거운 물에 타지 마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며 반드시 진짜 천연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다섯째, 레몬이나 계피 가루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섯째, 중증 신부전 환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 돌전 아기에게는 꿀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충분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본인 몸은 뒤로 미뤄왔던 우리 시대의 어버이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아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앞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녹여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손주들 손잡고 공원을 거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 현재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어떤 새로운 식품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감사합니다.